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3일 1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약 1%대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원 전략팀장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한전이 비교적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흐름들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900억 가까운 순매수 를 보여주는 가운데 개인들과 기관들만 순매도의 흐름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보통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지수가 좀 좋아야 되는데 어째 오늘 시장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좀 싸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한전의 주가의 탄력도 비교적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매수세가 대부분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전기전자 업종 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4,651억을 사면서 나머지 업종들은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장 특징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전자 4,600억 사고 나머지 다 팔고 해서 지금 토탈 해보니까 1,929억을 매수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업종별 지수도 종목별 동향,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딱 두 종목만 눈에 띄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쪽 업종 내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런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이지 못했다면 아마 지수는 더 크게 떨어졌을 겁니다. 삼전과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체감 지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바로 오늘 좀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전기가스 업종에 들어가 있죠. 전기가스 업종도 오늘 약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종목에 이슈가 있거나 어떤 수급이 유입이 되면은 주가는 뭐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뭐 특별하게 한국전력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뭐 어떤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들어가는 게 없나 봅니다. 오늘 외인들 기관들 어제는 좀 매수를 해줬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또 매도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뭐 사실 한국전력의 현재가에서의 어떤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매도는 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일단은 뭐 매매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좀 두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뭐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파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주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면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소규모의 매수와 매도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뭐 특별하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거의 좀 소외되어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코스피를 보면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이어왔었던 상승 기조가 이번에 꺾였거든요. 이게 꺾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조정폭도 상당히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추세가 이렇게 훼손이 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종목들의 조정폭도 깊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한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떠한 주도주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게 되면 종목들의 가격적인 조정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또 걱정이 드는 상황이기는 한데 과연 한국전력이 여기서 더 빠질 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과연 여기서 더 크게 빠질 만한 자리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또 들고요.
사실 뭐 한국전력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의 주가의 위치는 그냥 바닥이라고 봅니다. 뭐 여기서 좀 더 밀려서 뭐 24,000원, 3,000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영역 자체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영역 자체가 항상 바닥을 찍고 한전이 올라왔었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어왔었던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흐름들, 방향성 견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고 종목들의 흐름들이 약세 흐름들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한전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24,700원 이런 자리를 좀 훼손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 주가의 탄력이 떨어지겠죠. 그래봐야 저는 박스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식으로의 어떠한 박스권 정도인 거지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한전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에 대한 시장의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어떤 종목들 보면은 실적 좋다라고 해서 2분기 실적도 좋고 잘 발표됐는데도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좋은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것이 문제가,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슈들을 그동안의 주가에 선반영을 했다. 그래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도 주가가 더 못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반대로 생각하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실적 안 좋다, 앞으로 전망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뭔가 더 나빠질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뭔가 조그만한 것만 나와도 그 부분들이 좀 더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한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흐름을 지켜가면 좀 더 탄력 있게 가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지수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좀 흔들린다라고 하면 좀 답답한 이런 박스권 정도일 거지, 다시 뭐 이전 가격 뭐 10,000원대 밑으로 15,000원대 이런 자리에 오는 거는 저는 거의 뭐 구경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이런 오랜 하락 흐름에서 정배열로 또 전환도 됐고요. 그리고 방향성도 우상향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9월달에 좋은 이슈는 뭐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9월달에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기대감이 있잖아요. 일단 이거 보고 가야 되겠죠. 이제 뭐 길어야 한 2달 남은 거고 짧으면 1달 반 정도 남은 건데, 9월달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가 주가를 다시 한번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단기적으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가야 될 거고, 올라가면 27,000원, 7,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돌파까지는 모르겠고 저기까지는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삼각 수렴이에요. 삼각의 수렴의 형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꼭지점에 달해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올 건데요. 여기서 굳이 뭐 아래로 나올 만한 큰 악재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우상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한전의 주가 상승 포인트는 저는 뭐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 하반기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대선 이런 이제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겠죠. 대선을 이제 1년도 안 남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후보 간에 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제 어떤 공약적인 요소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은 탈원전 정책을 또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요소가 주가를 한번 끌어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전이 사실 원전주들과의 흐름을 100%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예, 대표적인 원전주들이 뭐 있습니까? 뭐 두산중공업도 있고 한전기술도 있고, 예, 요새 조금 쉬어가죠. 한전기술도 좀 쉬어가고, 한전산업도 이렇게 좀 쉬어가고, 한전 뭐 KPS나 뭐 이런 종목도 조금 쉬어가고, 대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지난 5월달 뭐 6월달에 비해서는 탄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우리기술도 그렇고 오성파워텍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좀 꺾여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결코 죽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올 하반기에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정이 있는 거고, 조정을 딛고 또 다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하반기에 어떠한 이런 정치적인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면서 원전주들이 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때 한전이 흐름을 좀 같이 가져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뭐 이런 구간의 어떤 돌파나 이런 것들이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해외 원전 수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외 원전 수출. 우리는 탈원전인데 또 원전은 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사우디, 뭐 영국, 그 다음에 체코, 이집트 이런 나라에서 지금 대규모 원전 발주를 하고 할 거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국수력 원자력, 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따내는 부분에 좀 참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거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떠한 이제 수주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의 주가를 현재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중장기적인 좀 긍정적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뭐 결국에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탈탄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정책을 정상적으로 시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결국에 원전으로 메울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전기료 인상하는 건 싫잖아요. 탈탄소도 해야 되겠고 전기료 인상은 싫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력을 또 블랙아웃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이 날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력 수급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전기료도 상대적으로 덜 올릴 수 있고, 탈탄소 정책도 시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원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들을 다시 또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또 한전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매개체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장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로서는 패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인 흐름이나 이런 방향성을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팔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등 흐름들이 글쎄요 또 나올 거예요. 한 9월 정도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27,000원에서 27,500원 정도를 단기 좀 수익 실현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로 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로는 24,7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반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전 뭐 매일같이 봐도 주가의 등락이 크지 않은 종목이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어찌 보면은 매번 좀 같을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들, 그리고 간략한 내용들을 이렇게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매일 아침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무료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날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 테마라든지 당일 강세 테마, 그 다음에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테마를 이 테마주 검색기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에 담았고요. 누구나 이제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 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